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듯 따뜻한 봄날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잠들어 있던 새싹들이 나오듯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 가슴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믿음이 다시금 피어오르길 기도하면서 3월 31일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예. 부활주의입니다. 어떻게 계란들 드셨나요 다들? 아니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어저께 계란 500개 넘게 우리 삶아가지고 저기 쌌는데 근데 결국은 저는 못 먹었어요. 이게 저보다 2, 3부에 다 나가가지고 네. 청년부는 뭐 맛도 못 본 것 같아요. 원래 다 그래요. 집에 가서들 각자 삶아서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정보가 좀 많은 관계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귀염둥이 래퍼 김군이.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내 알찬 공연 정보를 또 가지고 온 김군 인사드립니다. 저번 주를 이어서 흑인 음악의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장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리듬앤블루스 R&B입니다. 오, R&B 좋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즐겨 듣는 장르인 이 R&B 곡들 중에 좋아하시는 노래나 가수가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한 명씩. 충훈이 형부터. 저는 아빌리아 캠플. 아빌리아 캠플. 계란 왜 이렇게 웃어? 계란 후라이로 들렸어? 알았어요. 전 그거 잘 들었어요. 우리 예나 씨는요? 나는 그 엘리샤 키 오, Falling Falling이요. 알아요? 한 소절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지현 씨는요? 전 비욘세 좋아해요. 비욘세요? 네. 오마 싱글레이. 그 노래 좋아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소식은요. 아까 예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R&B의 여신, 네. 엘리샤 키스가 토론토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와우. 다들 아실 거예요. 예.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이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고요. 네. 요즘 새 앨범 Girl on Fire를 발표하고 네. 24개의 도시를 투어 중인 엘리샤 키스는요. 네.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빌보드 탑 200위 R&B 뭐 200이면은 아유 대단한 그거예요. 그래요? 200이가 대단한 건가? 네, 대단한 거예요. 저도 끼고 싶어 200. 네. R&B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발탁되었고요. 대표곡 중에는 타이틀곡 Girl on Fire, Brand New Me라는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ome People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정확한 제목을 몰라서 If I Got You 그러니까 난 계속 Some People만 찍었단 말이지. 저 이거 피아노로 칠 줄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네이버에서 Some People 찍으면 나온다는 거 애들이 다 Some People로 찍어본다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아노 칠 줄 알면 노래도 한 곡? 안 돼요. 노래는 안 해. 좀 다음에- 아쉬워요. 다음에 보이는 라디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하면은 그때도 안 할 텐데. 이 붐클랩의 후유증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유를 안 하려고 하는 거 붐클랩 같다. 너무 나 저거 제 들으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붐클랩.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공연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공연 날짜는 4월 2일, 장소는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하고요. 이번 공연은 좀 비싸요. 미니멈 프라이즈는 40불 50센트고요. 맥시멈 프라이즈는 126불입니다. 비싸네요. 예, 뭔가 좀 비싸요. 티켓 구입 방법은 www.livenation.com에 들어가셔서 엘리샤 키스를 치시면 정보가 나옵니다. 네. 공연 정보의 김군이었습니다. 피스. 피스. 엘리샤 키스. 피스. 저도 이 노래 참 한동안 열심히 불렀던 것 같아요. 혼자 집에서. 이게 듣다 보면은 되게 따라하고 싶은 묘한 그 멜로디와 가사가 있어서. 그쵸. 네,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후렴구에 가서 계속 삑살나고 뭐 이렇게 돼지 잡는 소리가 나오고. 아주 힘든 노래지만 아주 매력 있는 노래인 것만은 확실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셔서 썬피플을 같이 외치시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으시면서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실 분 누구죠? 저요. 네, 저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기다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왔네요. 계속해주세요. 네, 여러분 네, 따뜻한 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안 왔어요. 따뜻한 봄이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님 옆구리가 시리지는 않나요? 대부분 남녀의 희망 중 하나는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나 연애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런 희망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자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에요. 네. 저한테는요. 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네. 네, 이런 옛말이 있듯이 용기를 내서 노력해보면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요즘도 이 용기만으로 미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아니 아니, 앞에서 된다고 있다며요. 했잖아요. 아이, 네, 계속해줘요. 네, 일단 남자분들부터 도와드릴게요. 네, 좀 도와줘요. 우선 경험자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윤희 오빠, 예. 지금 현재 여자친구 어떻게 꼬셨어요? 저는 아는 여동생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근데 만나고 제가 그 다음 날에 또 만나자 했어요. 영화 보자고. 아, 그다음에- 그때부터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기다림을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바로 그 영화 보고 나서 제가 고백을 했죠. 와, 근데 넘어왔어요? 네. 와. 고백도 랩으로 했나요? 아니요. 싸게 줘, 고백을- 랩! 빨리 말해줄래? 이런 거 안 했고요. 그냥 우리 사귀자 이렇게 했죠. 알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젠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건 솔직히 남녀 할 거 없이 누구나 기본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묻어나는 여자를 위한 배려심. 네, 어떤 배려심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방을 들어준 남자? 아니면 예. 길을 걸을 때 여자를 인도 쪽으로 해놓고 자기는 차길 쪽으로 걷는 그런, 예. 그런 것도 있고 음식점이든 어디든 문이 있는 곳을 간다면 남자인 당신이 먼저 들어가도 여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남자. 도어맨. 응. 네. 그 근데- 한마디로 매너 좋은 그런 분이요. 근데 가방 들어주는 거는 저는 이제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건 좀 괜찮은데 여자들 이게 막 지통만한 거, 조그만한 거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왜요? 이게 좀 어쨌든 여자도 그거를 패션의 일환으로 갖고 다니는 걸 텐데 무거워서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무거울 때 들어주는 남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무거울 때 나무르면 안 무거운 되지. 가방을, 예. 무거운 가방 들고 있을 때 그렇죠. 들어주는. 그런 건 나도 인정. 근데 조그마하고 막 이런 거는 남자인 입장으로 봤을 때 남자가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좀 그래요? 안 이뻐요. 그리고 특히나 화장실 앞에서 이게 멍멍이 마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네. 뭐 느낌이 챙겨주는 달라요, 것 같다? 아,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네. 당연한 거예요, 오빠. 누가 뭐랬어요? 들어줄 거예요. 나도 들어줄 수 있다고! 두 팔이 있다고! 네. 네. 우리 지연이 언니는 전 남자친구 어떤 모습들을 반한 적이 있나요? 어. 기억이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근데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네. 저는 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면 네. 그래서 저도 상대를 더 좋아하게 돼요. 그것도 남자나 여자나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은 마음은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럼 뭐 또 다른 뭐 더 여자들은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데 근데 뭐 이 밖에도 남자들은 뭐 문 잡아주는 거 말고도 차 태울 때 문 열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아요? 좋던데? 좋아요. 그래요? 네, 좋아요. 이게 상반되는구나. 왜냐면 남자들은 이게 뭔가를 할 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타이밍 잡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자가 먼저 벌컥 열고 들어가. 그럼 그때 그러면은 내 손이 막 심심해. 그럼 근데 그냥 잠깐만 이러고 가서 그거 더 웃기잖아.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라 약간 이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을 열어주는 거는 너무 좀, 아직은 좀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쉬운 남자 같은 느낌? 아무한테나 너무 이렇게 매너를 너무 이렇게 해주면. 너무 해주는 그런 듯한 느낌? 그래서 센스랑 눈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만 해줘야 돼요. 맞아. 남들 앞에서 광고 안 하고. 그렇죠. 계속 해주세요. 네, 또 두 번째는요. 네.
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어라. 아, 솔직히 막 남자들끼리 있으면 막 군대 얘기, 운동 얘기, 차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솔직히 몰라요, 잘. 관심도 없고, 막 안 들려요. 막 지루해져. 그렇죠. 렉처 같아. 네. 그러니까 렉처 같아요. 네. 네, 물론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그런 걸 그러니까 별로 막 관심 있어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자제하시면 근데 좀 캐나다에서는 군대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남자들끼리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서 그냥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여자들이 요즘 은근히 이게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대부분 끝까지는 몰라도 아, 그 어디 차가 이쁘다, 어디 차가 좋다 정도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여자들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취미나 이런 거에도 좀 많이들 이렇게 넘어오는 경향이 많아서 오히려 반대로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갖고 있던 취미들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많고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은 맞아.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 그렇다면 남녀 공통으로 공감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토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음악이죠. 그렇죠. 음악이죠. 엘리샤 키스를 가면서 뭐 요즘 뭐 네. 이 노래 들어봤냐며 그렇죠. 예, 하고 뭐 영화 봤냐며 맞아. 말하고 근데 영화도 남자 여자가 좀 바뀌는 게 극명하게 있어요. 남자는 액션 영화 좋아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신세계를 보고 왔는데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 영화예요. 잔인하다면서요, 그거. 그래서 좋아해요, 남자들은. 재밌겠네. 그래요. 이게 취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요. 여자들은 또 이렇게 아우 저는 멜로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건 집에서 그냥 혼자. 다운받아서 그냥 모니터로 봐도 충분히 감동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또 남자 여자끼리 얘기했을 때 통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만약에 신분이 같다면 신분? 그 학생이면. 그 또래면 막 시험 맞다. 이런 것도 되고 숙제했냐 뭐 이런 네. 거. 나 공부할게 너도 공부하고 있어 이따 문자할게 막 그러고 아니면 같은 직장 다니거나 같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같은 메이저 하거나 이러면은 확실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도움도 되고 그만 그러면은 같은 직종이나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 애인이든 배우자든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네, 좀 동의해요. 다른 분들은 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좀 별로 저도 굳이 하면은 저도 이왕이면 안 했으면 거.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아는 만큼 간섭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더 간섭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도 조금 상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다른 분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달라서 서로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장인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다 끝났나요? 아니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예. 네, 세 번째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현실적인 게 참 돈을 꺼낼 때 망설이지 말자. 아 그렇죠. 이건 좀 남자들한테 좀 쉽지 않지만 또 쉽게 해야 되는 그쵸. 그렇죠.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카드를 쓰죠. 돈 꺼내기 싫어서? 네. 그냥 다 긁어버리려고요. 내가 싹 다. 아 멋진데? 오케이.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요즘은 같이 돼요. 요즘에 같이요? 초반이 중요합니다. 초반이. 초반에 아. 네네. 자 이제 네. 그래야죠. 그래요. 돈 꺼낼 때 망설이지 말자. 뭐 정말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런 거 어때요? 남자들이 좀 당연하게 돈 쓰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어요? 행동도 해요? 행동을 어느 정도 하죠. 근데 이제 대놓고서 내가 50-50로 낼게 이런 거라기도 너무 딱딱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 다음에 뭔가 사준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커피를 마실 때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더 껴서 마셔서 뭐 점심값이랑 비슷하게 맞춘다든지 센스 있게 하네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국에 나가서 친구가 여자애인데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커피 살게. 근데 밥값은 12,000원 나왔는데 커피가 25,000원이 나왔어요.
무슨 커피를? 그렇잖아요. 아니 그 뭐야 한국에서 그 별다방을 갔는데 그 여자애 둘이었기 나랑 여자애가 이렇게 둘이었고 해서 그냥 커피만 먹기는 좀 그래서 여자애들 치즈케이크 좋아하길래 치즈케이크를 하나 했더니 2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밥은 저기 오징어 볶음에서 12,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오 그니까 한국은 너무해. 똑똑하시네요. 여자분이 계획적이잖아요. 응. 그런가? 밥은 백반에서 커피는 별다방에서. 내가 당했네. 아이. 앞으로도 당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 남자분들을 위한 거였고요. 네, 이제는 우리 언니들 언니들. 이라 해봤자 우리 지연 언니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여자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쁘면 돼요. 아 진짜로. 네, 진리죠. 네. 이쁘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일단. 뭐 반이 뭐야? 80은 먹고 들어가지. 아 진짜 그래요 오빠? 이쁘면 성격도 착해 보이고. 내가 착해 보이고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어릴 때는 정말 외모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가 갖고 있는 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반비례해서. 근데 그 치수가 5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아 진짜요? 좀 외모를 많이 보죠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언니는요? 남자 저는 외모 잘 안 봐요. 확실해요? 대신 몸매를 보죠. 아, 아 더 힘든 거야. 더 힘든 거야. 얼굴은 태어날 때 그냥 갖고 태어나면 돼. 죄송합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그냥 다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지난주부터 몸 좋은 남자 너무 밝혀요. 죄송해요.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장난이고요. 이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개념녀가 된다면 남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지연이가 말한 것처럼 남자 만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럼 다음은 뭐 카페 가면 커피 정도는 우리가 내주는 그런 센스? 그 정도의 배려와 센스를 발휘한다면 점수는 한층 더 높아지고 훨씬 더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 뭐, 그런 센스 중요하죠. 진짜로. 근데 이것도 이쁜 애들한테 센스가 발휘될 기회가 온다는 거. 참. 근데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남자들은 이제 여자 누구, 나 어저께 누구 봤어? 이러면은, 이쁘냐?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쁘냐? 왜 이걸로 그래요? 질문이 다 그거예요. 그게 궁금하니까. 저 할 말이 있어. 여자들 항상 처음 물어보는 게 키는. 그래, 맞아. 키는. 아, 얘 키는. 전 키 별로 신경 안 써요. 몸을 보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선천적인 건 별로 안 따져요. 후천적인 거. 그렇죠. 괜찮네. 노력을 보는 거죠. 노력을. 이미 그렇게 생긴거나 그렇게 키는 이미 그냥 그런 거잖아. 원래 그런 건데 어떡하라고. 네. 그래요. 근데 그런 말 있어요. 몸 좋으면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부진하다는 거래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자기 맨날 자신을 운동하기 가꾸는 힘들어요. 거니까. 그렇죠. 몸 좋은 거는 대신에 그만큼 데이트할 때 까다로워요. 좋죠. 살 같이 안 찌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맨날 뛰어다니고. 근데 그 은근히 막 가끔씩 짜증 낼 때가 있더라고.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저녁을 살 뺀다고 막 바나나 하나 먹고 그러잖아요. 네. 저녁에 밥 먹으러 못 나가니까 할 게 없죠. 네, 그런 게 없어져서 가끔씩 맞아. 그걸 맞아요. 제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녀 때문에 제가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슬픈 스토리죠.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그래놓고 왜 자꾸 뱃살 나오냐고 뭐라 그러고 자기가 먹여놓고는. 이 경험담 같은데요, 이거? 진짜예요. 아. 살 기껏 빼놨더니 헤어질 때쯤은 다시 워낙 먹게 돼 있고 좀 슬프죠. 네. 아이, 다 슬픈 거죠, 뭐. 그럼요. 그리고 중요하죠. 자존심. 자존심. 네, 절대 존심 스크래치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살죠. 네, 건들지 말고 오히려 띄워주는 게 좋은 것 이거는 같아요. 이거는 정말 남자로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남자는 자존심, 그러니까 오냐오냐 하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면은 다 해요.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이러면 다 해요 진짜. 시키지 말고 부탁을 하세요. 남자한테는. 그러면은 남자는 다 들어줍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애기 달래듯이 해야 되거든요. 애기한테 뭔가를 원할 때 우쭈쭈. 우쭈쭈 잼잼잼잼 이러면서 시키지 말고 이렇게 조금 이게 너 아니면 안 돼. 이건 너만이 할 수 있어라는 이런 좀 너가 제일 잘해. 그렇지. 유일성을 좀 부과하면서 이렇게 달래듯이 이러면 남자는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쉽네.
쉬워요. 조카 다루듯이 하면 됩니다. 조카. 네. 아이고 설거지 잘하네 이러면 설거지 계속 하게 되고. 아 그렇죠. 진짜요? 아유, 이건 광이 나네. 얼굴이 비춰질 것 같아. 이러면은 더 빠득빠득 소리 나요. 그렇습니다. 다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이성관계, 연애도 결국은 다 인간관계 때문에 초반엔 우리가 평소에 친구 대하듯이 비슷하게만 다가가도 어느 정도 서로에게 호감은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남자가 먼저 대시를 많이 하는 우리 한국 정서상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자라고 네. 절대 먼저 연락 안 하는 언니들 있잖아요. 막 선문 안 하고 그쵸. 기다리고 내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우시는 거고요. 신경전 기싸움 이런 거 다 뻘짓입니다. 네. 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저는 정보를 쓸 수 있게끔 해줘요. 빨리 이거 광고해드려야겠어요. PLH 광고란에 맨 끝에 이제 수근이 오빠 신체 광고까지. 건강한 나이는 좀 찬. 예, 봄맞이로 맞이해서 이성 간에 서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성 간에 그러니까 호감을 이룰 수 있는 매너, 뭐 에티켓 그런 걸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여건상 못하는 것도 맞는데, 한 가지 저도 들으면서 확실히 공감 가는 거는 남자들한테는 스크래치 가는 자존심 상하는 말 하지 마라. 남자가 뭐 그런 말. 남자가 이것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는 매너가 중요하죠. 근데 힘든 것 같아요. 매너는 참. 저 여자친구 처음에 저거 매너 진짜 없을 줄 알았대요. 네. 예, 근데 좋대요? 예, 좋대요. 이게 기대치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딱 보기에 얘는 껄렁껄렁할 것 같고 막 잘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다가 이렇게 반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처럼. 반전 있는. 그러니까 안 해주다가 잘해주면은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는데 잘해주다 안 해주면은 변했다는 소리 들어요. 맞아. 그게 9대1의 법칙이란 게 있대요. 그러니까 9번 잘못해주고 한 번만 잘해주면 그게 되게 욕 먹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10번을 마무리를 좋은 걸로 그쵸.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면 욕 먹고 그죠. 그러니까요. 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 오, 그죠. 이러지. 그게 되죠. 헐. 9대1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전직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릴 김지연입니다. 네, 몸매 좋아하는 김지현 씨. 이거 그만 좀 해주세요. 계속 하세요. 근데 다음 주에도 왠지 이런 얘기를 또 할 것 같네요. 네.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증후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후군요. 네. 좀 동안이고 싶은 증후군? 그거는 증후군이 아니라 그런 열망 아닌가요? 열망? 예. 뭐 굳이 뭐 바램, 열망 예,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전 요새 좀 잠이 잘 안 와요. 불면증. 불면증. 네. 그리고 우리 오양은 예나는? 없어요? 없어요? 네. 역시 젊군요. 잘 먹고 잘 자는군요. 네. 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증후군은 바로 팔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던 네, 것 같아요. 팔목 터널이란 손목 앞쪽 부분의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네.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는 작은 통로인데 네. 여러 개의 힘줄과 손바닥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 곳입니다. 팔목 터널 증후군은 이 통로가 특정 원인 때문에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이제 손바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손가락이나 팔목이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 사용자, 피아노 및 뭐 바이올린 연주자, 미용사, 버스 운전기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요새는 이제 컴퓨터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흔한 증상이 돼버렸고요. 네. 이게 그럼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새만큼 흔하진 않았어요. 어. 네, 요새는 컴퓨터들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손목 쪽까지만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예. 그런 그러니까 손이나 네. 팔목을 많이 손목 쓰시면, 판 네. 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떤 좀 아픈 거나 이런 나쁜 증상은 뭐가 있죠?
증상은 손가락과 손바닥이 엄지 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요. 네. 손바닥 전체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에는 손목 통증과 함께 손의 힘이 약해져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손목을 잘 쓰지도 못하게 되고요. 오, 심각하네요. 점차 진행되면은 밤중에 손이 매우 저려가지고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손을 주무르고 나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또 이 아픈 증상이 팔꿈치나 어깨 같은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럼 저도 이게 가끔씩 일어나면은 손이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잘 안 펴지거나 안 쥐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날에 확실히 손 좀 뭔가를 많이 잡거나 뭔가를 많이 이렇게 만지거나 이랬을 때 네. 그랬는데 확실히 이런 정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단순히 그냥 근육통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이게 뭔가 되게 심각한 것 같은 네.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해서 드셔야 되고요. 네.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셔야 아이고야. 됩니다. no. 예, 하지만 안 돼, 너무 안 돼.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생활 습관 몇 개만 개선하신다면 예방 가능하십니다. 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었어요, 이미.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를 피해야 하고 수시로 손과 손목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줘야 합니다. 네, 계속, 스트레칭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쵸. 네. 예, 손과 손목을, 네.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칭 하는 거, 남자들 그 뚜둑뚜둑 소리 나는 거, 예, 그 꺾는 정도밖에 거. 하는데, 그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던데 그런 꺾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 소리가 나면은, 이 마디에 있는 관절하는 수소 게, 기포가 예, 터지면서 그런 게- 나는 소리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늙어서 관절염이 더 쉽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거 하면은 괜히 남자인 것 같고 막 세 보이고. 두두둑 두두둑 그랬었죠. 네. 컴퓨터 작업들 많이 하시니까 이런 스트레칭은 솔직히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마우스나 그런 거 쓰실 때 바로 아래 손목 받침대 같은 거 쓰시면 훨씬 좋아요. 네, 이런 스폰지로 만들어진 손목 그 네, 받침대가 있어요. 있어요. 그거 쓰시면 훨씬 좋고요. 이제 요새는 좀 따뜻해졌지만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손이 금세 차가워지니까 핫팩 또는 장갑을 착용해서 손과 손목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제 손목 이상했거든요. 어, 지금도 이상한 소리가 나요, 계속. 소리가 난다고요? 이런 소리가 나요. 어.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딱 보고 네. 듣고 또 해봐요. 또 해봐요.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지금 터널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괜찮답니다. 어, 어쨌든 많으신 분들이 나도 그러는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지금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확실히 핸드폰을 뭐 한 손으로 조작을 하고 또 마우스를 또 클릭하고 이러다 보면은 지나친 광클릭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게임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RPG 세상 갔다 오면은 손가락이 이게 내 손가락을 떠난 것 같은 마냥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카톡 한 2시간 하다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어디 외출 나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거 다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랍니다. 여러분 10분에 한 번씩 쉬세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트레칭도 가능하면 많이 해주시고요. 온몸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손목 역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많이 소중하게 스트레칭 하면서 착하다 쓰담쓰담 해주시고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부활절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 순서에서 부활주일에 대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